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최근 남편하고 정말 크게 싸우고 이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때린 게 맞긴 한데 폭력이 올바른 해답은 아니지만 남편이 맞을 짓을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철이 안 들까요? 우스갯소리로 죽어야 철든단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확실히 매가 약인가 싶은 게 한 번 두드려 맞으니까 정신을 좀 차리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4년 조금 안 되게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한결같이 저에게 항상 자상하고 남들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멋지게 꾸며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모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자기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도 하나 있는데 저한테 결혼하자고 끊임없이 구애하니 저도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었고요. 상견례 때도 양가 어른들이 대화가 잘 통해서 불필요한 예물에단 생략하고 저희끼리 소박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파트는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비싸졌는데 사실 평수는 1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신혼부부가 알콩달콩 살기에는 충분한 사이즈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이라는 게 아무리 비싸져도 팔아야 내 돈인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벌써 자기 주머니에 몇 억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명품이나 다른 사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가 많이 큰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는 적금부터 펀드, 개인연금까지 어려서부터 자산 관리를 해왔고 남편이 자기도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아껴 쓰겠다면서 경제권을 저한테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가정이 생겨서 책임감이 좀 생겼구나 했습니다.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이 쇼핑도 안 하겠다고 이제 열심히 모을 거라고 했는데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 나름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채 못 가서 남편은 쇼핑을 슬금슬금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길래 무슨 돈으로 살 거냐고 물었더니 안 입는 옷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주말마다 옷장 정리를 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나름 재테크니까 저도 터치 안 했어요. 오히려 잘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재료를 사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뭘 해먹기에는 피곤하고 게다가 2명뿐이라 재료를 사도 남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냉동 닭가슴살이나 냉동 야채 이런 걸 주로 먹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짜냈는지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친정은 차로 30분이 안 걸리는 곳에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차가 있었기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그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씩 기름값이랑 재료값이랑 해서 용돈을 드리곤 했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더 드리고 싶었지만 남편은 집 하나 빼고는 모아둔 돈도 없었고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면서 저희 생활비랑 태어날 아이에게 들어갈 돈까지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빠듯했거든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아파트 살 때 얼마를 도와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쭤보기도 좀 그렇고 애초에 손 벌리고 살 계획은 없었기에 시댁에서 안 도와준다고 서운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입버릇처럼 나중에 아이 낳아서 아이랑 옷 맞춰 입을 거라며 노래를 불렀고 제가 그럴 거면 돈 열심히 모으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버릇 고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될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헌옷도 팔 만큼 팔았을 텐데 남편은 계속해서 새 옷을 사더라고요. 나 몰래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고 그렇다고 카드값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금 출처를 물어봐도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나 몰래 주식을 하는 건 아닐까, 비트코인 위험한데 그거라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하고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이라도 받은 건 아닌가 하면서 다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일단은 당장 우리 예산에서 쓰는 건 아니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쓸 돈이 있으면 더 모아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옷 사고 신발 사고 모자 사고 좀 아깝기도 하고 서운하더라고요. 사실 꾸미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도 꾸미는 거 상당히 좋아하지만 결혼도 했고 어느 정도는 미래를 위해 아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래도 최소한 사고 싶은 건 사자는데 이제 결혼했고 곧 애 생기면 아저씨인데 뭘 그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체력이 나쁜 편도 아니었고 회사에서도 육체적인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은 아니어서 배가 나온 상태로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없는지 뭐 먹고 싶은 건 없는지 등등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다행인 게 입덧도 거의 없었고 음식도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엄마가 해준 음식을 더 선호했거든요. 임신에서도 입맛이 안 바뀌어서 크게 식비에 있어서도 지출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입맛이 도는 게 좋다면서요. 요새 반찬 소비하는 속도가 많이 빨라지던데 부족하면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없이 그냥 있는 거 꺼내 먹다 보니 신경을 안 썼는데 반찬이 자주 바뀐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게 남편도 저도 집에서 저녁 한 끼밖에 안 먹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도시락 싸서 다니냐? 왜 이렇게 반찬이 빨리 없어지는 것 같냐고요? 남편이 당황하면서 횡설수설하면서 그럴 리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아닌 척했지만 당황하는 꼴을 보아하니 분명 무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건가? 도시락이라도 싸서 가져다 주는 건가?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밥 먹다 말고 눈물을 흘리자 남편이 당황하면서 왜 그러냐고 자기가 뭐 잘못했냐고 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자꾸 캐물어 보니까 그냥 혼자 소갈이 하다가 병나느니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요새 반찬 자주 가져다 놓는데 소비 속도가 빠르다고 하셨다. 근데 당신이랑 나랑은 저녁만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찬이 빨리 사라질 일이 없는데 그래서 나 임신했다고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도시락이라도 싸서 가져다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우울해져서 눈물이 났다고요.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 반찬이 맛도 있고 양도 많이씩 주시니까 그걸 나눠서 동네 커뮤니티에다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에이 뭐야 그런 거였어? 하다가 갑자기 엄마 고생해서 만들어준 걸 팔아먹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열이 받더라고요. 나는 그마저도 아껴 먹는다고 고추장 넣고 비벼 먹고 그랬는데 진짜 순간 너무 욱해서 밥 먹던 숟가락으로 남편 이마를 후려 갈겼습니다. 남편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나서도 이마를 부여잡은 후에 여전히 제가 화나 있는 모습을 보고 미안하다면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근데 남편 얼굴을 보니 이마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리더라고요. 피까지 볼 의도는 아니었지만 의도치 않게 과한 처사였나 싶어서 일단 남편 데리고 병원 가서 꿰매고 왔습니다. 조금은 미안했지만 구태여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 용돈 넣어주던 체크카드도 압수해버렸습니다. 할 말 있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파트는 네 명의인데 네 명이라고 해봤자 우리 노후자금밖에 없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자꾸 까먹으면 내가 너한테 뭘 믿고 맡기겠냐고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 달라고 진짜 이제 제가 사주는 거 아니면 쇼핑 안 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남편 아파트에 제 이름도 올렸더라고요.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남편이 정말 반성하는구나. 나랑은 죽어도 헤어질 생각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도 잘 크고 있고 한 번씩 옛날 생각하면서 웃어넘기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남편에게 다른 여자라도 생긴 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갑자기 우울했다가 화났다가 했던 게 임신 우울증이었나 싶더라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